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제가 오늘 데이비드 슈월츠가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는 한 시청자분의 요청을 받고 이 비디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슈월츠는 CTO입니다. 리플사의 CTO이고, CTO는 Chief Technology Officer인데 그 기술직 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외모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이분이 뭐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오늘 인터뷰한 분은 한 회사는 TNW라고 하는 곳입니다. TNW는 The Next Web의 약자고요. 이 회사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발전된 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 제가 의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좀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기에 의역을 많이 했고, 뒷부분의 몇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터뷰를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XRP는 증권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최종적으로 그것은 SEC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XRP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XRP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사에 대한 지분이나 회사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XRP는 리플사와 독립된 코인으로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리플이 만약 내일 당장 망한다고 하더라도 XRP는 계속 남아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리플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시도를 하더라도 XRP의 레저를 조작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을 조작하거나 할 수 없단 말이겠죠. 그만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엑스랩의 실용 단계는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합니다. 우리는 베타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올해 안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제 제가 만든 비디오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죠. 마케팅 부서에서 올해 12월, 앞으로 4달 안에 이제 생산해서 실용화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달이면 이제 올해 말인데 작년 불장이 있었던 시기와 비슷하죠. 과연 상용화를 통해서 가격 폭등이 일어날지 안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몇몇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보통 금융기관들이 비싼 외화 거래를 하는데 거래소에서 지불하는 비용의 40에서 70%를 줄였고, 우리는 그 성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답했을 때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XRP를 적용함으로써 오는 대체 비용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큰 회사들이 그들의 자금을 유동화하는데 어처구니 없이 높은 비용을 이미 지불했고, 벌써 이렇게 한 회사들은 XRP를 쓰는 데서 오는 비용 절감을 많이 실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작은 자금 유동화에 아직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작은 회사들은 XRP를 사용함으로써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XRP는 이런 부분에서 자금 유동화 시장에 형평성을 제공할 수 있고, 작은 회사들이나 혹은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전에 큰 회사들이 이미 한 것처럼 큰 돈을 투자한 것과 달리 자금 유동화에 대한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 리플 CEO는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CEO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한국에서 빵형으로 알려진 분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브래드가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2011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술을 첫 번째로 선보인 것이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시장 규모 면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첫 탄생이었으며 저 역시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시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 봤을 때 모든 가상화폐들은 한 배를 탄 것이나 다름없고, 한 프로젝트, 말하자면 각 코인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코인들을 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공생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래핏이 XRP 코인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X래핏은 XRP를 통해서 자금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X래핏을 이용하면 환전하는데 1, 2분이면 됩니다. X래핏을 미국 달러로 산 후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서 멕시코 돈인 페소로 팔면 멕시코 돈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어디에서 거래를 하든 빠르게 송금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리플사와 XRP, 리플 코인의 5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항상 정확한 시간대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이메일을 보내는 만큼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산으로 돈을 지불하거나 집을 받을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결제 확장이 가능한 ILP를 주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가치 유동성에 기여하고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5년이나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불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기계간에 지불하는 정보를 더 쉽고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해질 때 온라인 상에 있는 트위터나 우버 같은 그러한 플랫폼이 가치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추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섹션 이 부분은 저에게도 완전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의역을 했고, 정확한 해석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XRP 레저 실시간 금액 안정화 시스템이 노드가 50% 미만으로 탈중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드 탈중화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가 이 섹션을 두 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RP 레저는 원래 사람들이 코드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형식이라 XRP는 원래부터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누구든지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실행함으로써 결정권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탈중앙화 시스템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XRP 레저에 대해서 XRP 레저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XRP가 지불하는 수단에 있어서 가상화폐 중에서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회사 제품이니까요. 그러나 단순히 지불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될 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가상화폐가 모든 부분에서 승리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최선은 아니다, 최고는 아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몇몇 구체적으로 특화된 상용화 부분이 가능한 가상화폐들은
나중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알트코인이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알트코인이 아니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화폐를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XRP 레저는 그런 활용성이 없습니다. 이 기능을 XRP 레저에 적용시키려 한다면 XRP를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XRP 코인이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IPO를 XRP 레저에서 활용하면 오직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탈중앙화된 세심하고 강력한 결제 수단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우리는 프로그램 가능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XRP가 으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로 인해 다른 결제 수단으로부터 오는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스스로 결제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온다면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나은 결제 수단, 가상화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는 마쳤고요. 부족한 비디오지만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